7일 후에 꿈에 그리던 직장 제안을 받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오직 당신이 상상 속에서 당신을 축하해줄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기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바꾼 방법이죠. 육체적인 노력도 투자도 운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네빌 고다드의 잊혀진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단 하나의 디테일이라도 틀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올바른 방식으로 이 기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에게는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것이 실제로 그 일을 겪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축하해주는 장면을 모든 디테일과 함께 상상할 때 목소리의 톤, 포옹의 따뜻함, 진심 어린 미소, 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처럼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성취감, 행복,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는 3대 호르몬이죠. 이 물질들은 단순히 순간의 기분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것은 뇌가 오래된 사고 패턴을 재구성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지우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과 일치하는 새로운 믿음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담아 현실감 있게 이 시각화를 반복하면 당신은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받아들이도록.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터득하면 지금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당신은 스스로의 운명을 완전히 다시 써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과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만나는 이런 지식이 흥미롭다면 알림 설정을 하고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법을 적용해 인생을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73년 시카고. 토마스 미첼이라는 보험 판매원은 곰팡이가 핀 벽이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너무 오래되어 마치 바퀴 달린 고철처럼 보였죠. 그는 겨우겨우 월세를 내고 있었고 밀린 고지서가 쌓여만 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의 자존감은 빚의 무게 아래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는 어느 날 밤 순전히 호기심으로 토마스가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의 강연에 참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말도 안 되게 들리는 한 가지 기법을 들었습니다. 아직 현실이 아닌 성공에 대해 자신이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축하해주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잠들기 전마다 토마스는 눈을 감고 시각화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단 한 사람, 그의 큰형이 그를 꼭 안아주며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새 직책 축하해, 네가 해냈구나. 그는 그 손길을 느끼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이 그에게 지역 영업 이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연봉 50만 달러,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 그리고 회사 제공 차량까지 포함된 제안이었죠. 일주일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감, 눈빛의 생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이 모든 것은 전화가 오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당신이 이걸 배우게 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도 시각화는 해봤어. 긍정확언도 해봤고 좋은 걸 떠올려 보기도 했고 목표도 써봤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말이죠.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화를 시도해봤지만 90%는 실패합니다. 기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완전히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죠. 가장 흔한 실수는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하자 기법은 단지 익숙한 얼굴을 아무나 끌어다 장면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런 울림이 없는 이웃이나 상사가 등 두드리며 잘했어 라고 하는 상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적 연결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젖은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불이 붙지 않아요. 또 하나의 실수는 너무 일반적인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성공 축하해 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디테일, 맥락, 구체적인 감정을 원합니다. 그 100만 달러 계약 성사 축하해 또는 연봉 10만 달러 받는 자격이 충분해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에 불과하며 진짜 경험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정보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코드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켜서 당신의 뇌가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 축하해주는 사람의 선택이 이 기법의 핵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성적인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건 마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지기와도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의식은 성공이라는 아이디어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이룰 거야 라고 반복할 수 있죠. 하지만 잠재의식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겉보기에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감정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는 전부 걸러내버립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것 같지 않은 사람, 경쟁심이 강하거나 멀게 느껴지거나 무관심한 사람을 상상하면 당신의 뇌는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 리 없어. 그 순간 모든 정신 프로그래밍은 무너지고 말죠. 이런 자동적인 거부 반응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에 맞지 않는 자극을 주고 진정성도 감정도 신뢰도 없는 장면으로 재프로그래밍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마음 깊숙이 울리고 영감을 주며 애정이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면 잠재의식은 경계를 풀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사람에게는 3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전체 과정이 약해지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그 보이지 않는 축하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자질을 알려드릴게요.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현실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의 잠재의식을 열고 원하는 현실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이상적인 축하자를 정의하는 3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 깊은 감정적 연결. 이 사람은 당신에게 진짜 감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단순히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지적으로 감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여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순간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멘토, 선생님 혹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구해준 공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내면의 깊고 진실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감정적으로는 무미건조하지만 접근하기 쉬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성공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상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장면은 차갑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잠재의식은 그걸 즉시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 해냈어.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나요? 소름이 돋거나 목이 메거나 미소가 지어지거나 눈물이 핑 도는 기분이 든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자연스러운 신뢰감, 즉 진정한 축하자여야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질투도 경쟁심도 판단도 없이요.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조차 응원해 주던 사람, 당신이 더 잘되고 더 부유해지고 더 인정받는 걸 보면서도 진심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런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그 응원이 순수한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죠. 만약 내면 어딘가에서 이 사람은 진짜로 날 응원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뇌는 장면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지로 상상하려 해도 마음이 막히게 되죠. 흔한 실수, 너무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연인 혹은 부모일 수 있는데 그들이 자주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비판했다면, 그들과의 감정적 긴장이나 경쟁의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 장면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연습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큰 성취를 축하해주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승진, 상수상, 경제적 대반전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느껴보세요.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드나요?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고 마치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방어하고 있는 기분이 드나요? 만약 긴장감이나 의심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선명한 시각화 능력. 당신은 이 사람을 아주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웃는 표정, 목소리 톤, 손짓, 몸짓, 가능하다면 향수 냄새까지.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질수록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집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과거의 인물이거나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존재감을 세밀하게 재구성할 수 없다면 뇌는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기법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해봅시다. 지금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눈앞에 불러오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나요? 눈매, 머리 모양, 입고 있는 옷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포옹, 악수, 눈빛을 주고받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 이미지가 선명하고 당신이 실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상적인 축하자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선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 바로 그 올바른 인물, 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데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택한 이 인물을 어떻게, 언제, 어떤 말과 함께 사용하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을까?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냐? 우연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기법이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적용될 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의 간호사 사라 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지쳐 있었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상태였으며 직업적으로 성장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상은커녕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꼈죠. 그러다 이 기법을 알게 되었고 가족 대신 그녀 인생에 깊은 영향을 준 한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옛 간호학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모두가 사라를 무시하던 시절 유일하게 그녀의 가능성을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7일 동안 사라는 잠들기 전마다 그 교수가 자신을 껴안으며 말하는 장면을 시각화했습니다. 넌 리더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 승진 축하해. 이제 너는 국장이다. 그녀는 그 교수의 가운 촉감, 병원의 냄새, 멘토의 눈빛 속에 담긴 감동까지 느꼈습니다. 놀라운 점은 졸업 이후 그 교수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그녀는 한 개인 클리닉에서 새로운 간호부서를 이끄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급여는 3배로 올랐으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인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감정, 이미지, 의도의 정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프로그래머 로버트 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 동안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실직 상태로 지냈습니다. 좌절감에 빠진 그는 점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 그가 이 기법을 알게 되었을 때 뜻밖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로버트는 늘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매일 밤 그는 할아버지가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이 회사들 너 같은 사람을 원해. 굵고 따뜻한 목소리, 자랑스러운 미소,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까지 생생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3곳의 회사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 한 곳은 기대보다 높은 연봉과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축하자로 마야 앤젤로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야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시와 연설은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야는 그녀에게 영적 어머니이자 말없는 인도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마야가 자신 앞에 앉아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했습니다. 당신은 이겨냈어요. 당신은 자유예요. 이 말이 그녀의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그녀는 이 장면을 7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년간 지연되던 소송에서 마침내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그 순간 고통의 순환이 끝났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기법이 종교나 운 혹은 물리적 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 감정의 강도입니다. 살아있든 아니든, 실존 인물이든 상징적인 존재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무언가 진짜를 건드릴 수 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혹시 이미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축하자는 누구인가요? 제가 전부 읽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공유한 그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환의 순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 상태가 이상적인지, 그리고 장면을 어떻게 정확하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에 뇌가 가장 열려있고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들기 직전, 바로 졸림 상태라고 불리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이 서서히 이완되고 이성적인 사고가 줄어들며 잠재의식의 활동이 강해집니다. 마치 비밀의 문이 열리듯 깊은 정보가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프로그래밍에 직접 입력될 수 있는 순간이죠. 낮 동안 우리의 뇌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저항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깨어있음과 잠 사이의 그 짧은 찰나, 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때 정신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씨앗은 밤새 자라 당신의 신념과 행동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축하자 기법은 바로 이 순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도 그 후도 아닙니다. 현실과 내면의 세계 사이 경계선 위, 더는 깨어있지 않지만 아직 잠들지 않은 그 상태. 바로 거기서 창조는 시작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실행할 완전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일 5단계 하나의 변화. 1단계 정확한 타이밍. 매일 밤 잠자리에 들고 몸이 편안해지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지만 의식은 아직 깨어있을 때,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꼭 완전히 고요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차분하고 몸이 편안하고 호흡이 가볍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2단계 만남의 장면.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를 떠올리세요. 집, 어린 시절의 마당, 조용한 공원 등 마음의 평화를 주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곳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축하자가 다가오는 장면을 그리세요. 그의 얼굴, 표정, 눈빛, 모든 디테일을 느끼며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단계. 구체적인 말, 성공 축하해 같은 추상적인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 내 100만 달러짜리 회사 창업 축하해, 또는 너 월 1억 버는 줄 알았어. 목표가 무엇이든 그 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신의 실현하고자 하는 바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신체적 접촉. 이 단계는 몸을 통해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신체 접촉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악수, 따뜻한 포옹, 이마의 키스, 어깨를 감싸는 손길 등 이 터치가 바로 잠재의식에게 이건 진짜야를 알려주는 물리적 신호입니다. 몸은 마음과 감정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5단계. 지속시간과 일관성. 이 장면을 3원 5분 동안 유지하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장면으로 반복하세요. 중단 없이. 인물 바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의식이 아닌 의도된 의식의 의식 리투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현실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연습해 볼까요?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움, 존경,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당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당신의 손을 꼭 잡습니다. 포옹이 따뜻하게 이어지고 감정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세요. 그 변화는 지금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이 깨어있음과 꿈 사이의 공간에서 당신의 현실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상태에서 심은 씨앗은 물리적 현실에서 꽃을 피웁니다. 7일 하나의 장면, 진짜 감정, 그리고 지금부터 이 조용한 실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흔한 실수들과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의 단계를 천천히 깊이 있게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든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1단계, 정확한 타이밍, 항상 잠들기 직전입니다. 낮에는 안 됩니다. 산만한 상태에서도 안 됩니다. 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기고 뇌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시점에 누운 채로 깊게 숨을 쉬고 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바로 그 순간 잠재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2단계, 만남의 장면. 마음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방, 베란다, 숲속, 해변, 어디든 좋습니다. 그 장소를 가능한 디테일하게 시각화하세요. 색감, 냄새, 온도. 이제 그 장소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축하자를 초대하세요. 그 사람이 다가오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을 전신으로 느껴보세요. 3단계, 구체적인 말, 성공 축하해요. 같은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너의 10억짜리 회사를 축하해. 그 꿈의 자리를 결국 차지했구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네가 해냈어. 말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신의 바람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신체 접촉. 이건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강력한 감정의 앵커입니다. 악수, 포옹, 이마의 키스, 어깨를 감싸는 손길. 이 신체 접촉은 뇌에게 이건 진짜야 라고 각인시키는 신호입니다. 몸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5단계, 지속시간과 일관성. 3원 5분 동안 그 장면을 유지하세요. 그 장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세요. 그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밤 7일 동안 반복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인물도, 말도, 장소도 바꾸지 말고. 이 반복이 바로 시각화를 새로운 현실로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실수, 7일 동안 인물을 바꾸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축하자의 얼굴을 바꿀 때마다 감정적 연결이 끊기고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잠재의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이미지를 신뢰합니다. 두 번째 실수, 일반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뇌는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어디든 좋은 곳으로 입력한 GPS처럼
절대 도착할 수 없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당신의 뇌에게는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감각적 리얼리티 부족. 장면을 느끼지 못하면 뇌는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만져야 하고, 냄새 맡고, 그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처럼 장면이 생생할수록 그 효과는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란 바로 침묵입니다. 이 7일 동안 당신은 이 과정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이 이 과정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의심, 판단, 외부의 에너지가 당신의 프로그래밍에 간섭하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창조물을 보호합니다. 에너지의 장을 깨끗하고 집중되며 중심에 있게 해줍니다. 네빌 고다드, 네빌 거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의심은 내부의 확신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과정을 너무 일찍 공유하면 사람들의 반응에서 확신이 아닌 인정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신만의 비밀 의식으로 남기세요. 당신과 새로운 현실 사이의 약속으로. 결과는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과정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단순한 진실 하나. 이 기법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어쩌면 어리석게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 반복 가능성, 감정적 깊이가 이 기술을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외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의도와 일관성을 가진 작은 내면의 실천들입니다. 세상이 변하길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그 순간 세상도 바뀝니다. 7일 출계의 장면, 한 사람, 한 문장. 당신의 보이지 않는 축하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건가요?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사람을 선택하고, 문장을 만들고, 모든 감각으로 시각화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세요. 만약 당신이 제가 알려준 그대로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후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